발음이 일본어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른 유튜브에 나왔을 때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적을 했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자꾸 도람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다른 외국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 정도입니다. 그건 심각하다라고 하죠. 영어보다 한국어가 훨씬 어려워요. 발음은. 왜냐하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오늘도 세상연구소와 함께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일본의 사회 문제, 기타 여러 문화에 대해서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다른 유튜브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 속에서 어떤 일본 사람이죠. 영어를 말하는데 너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일본 사람이 볼 때 그게 보통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의 갭이 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여성이 한 것이 mother, father, brother잖아요. 보통 말하면 이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한 말투로 조금 해보면 마자, 파자, 브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였잖아요. 일본에서는 그 정도로 배워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영어 선생님들이 원어민이 아니고 또 외국으로 유학하고 돌아오신 선생님이 아니면 그냥 일본식 발음 그대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고 그 선생님에게 영어를 배우면 그러한 발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는요. 더가 자가 돼요. 예. 한국말로 하면 자가 되죠.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면 더가 붙여지는 그 뭔가 말을 말하면 the word 예를 들면 이거 일본식으로 말하면요. the world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the라는 것을 자로 혹은 자로 그렇게 머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음이 일본어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른 유튜브에 나왔을 때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적을 했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자꾸 도람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웃음거리가 되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일본의 표기법에서는 도람프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트럼프라고 발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일본어 보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그냥 도람프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특히 외래어의 경우는 일본인들이 일본식 표기 그대로 말하면 이거는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다른 외국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 정도입니다. 그건 심각하다라고 하죠. 예를 들면 사랑하다, love 말하자면 제가 발음이 좋지 않지만 love잖아요. 일본말로 하면 love이거든요. 너무 다르죠. 이거는 그러니까 영어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팝송을 일본 가수들은 물론 부르기는 하지만 그때는 발음을 진짜 열심히 그냥 흉내내고 그냥 외우는 것 같아요. 어떤 일본 기자가 이르기 트럼프 대통령에 질문하면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면 라는 말을 이게 영어로 말하면 focus on the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focus on 자라고 했나? 이 정도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focus on 자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무슨 말인지 당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런 게 일본에 굉장히 많아요. 기자들이 열심히 질문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상대가. 그런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기 한국에도 어떤 일본 기자분이 오셔가지고요. 그분하고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한국에서 하는 영어 방송에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알았다고 해서 사회자는 미국 사람이고 저하고 완전히 그 일본에서 오신 새롭게 오신 그 어떤 신문 기자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제 발음이 괜찮대요. 거기 사회자가. 그런데 그 기자의 발음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른대요. 완전히 일본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완전히 일본식 용어로 말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조금 오래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그 미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으로 하기는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콩글리시하고 장글리시. 이게 너무 달라요. 어떤 면에서는 먼저 콩글리시라고 해도 발음은 그 원래 발음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유는 역시 자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본은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모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좀 이야기했지만 I love you 라고 할 때도 I love you 이렇게 love라고 하기 어려워가지고 love 다 마지막에 으라든가 아라든가 아주 강하게 모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단어, 음절에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요 40대까지 일본 말만 하고 일본어로 머리가 굳어진 사람은 더 이상 영어 발음을 기타 자음이 많은 외국어 발음을 알아듣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뇌가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굳어져 버린 일본인의 뇌를 다시 되살리는 CD 같은 거 옛날에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 CD를 듣고 있으면 자음을 다시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일본에서 그런 것을 판매했어요. 한국에서 그런 거 판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국은요 역시 자음이 있고 그 다음 모음이 온다 하더라도 이게 연음을 많이 만들어요. 연결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탄신하고 은 이거 탄신은 그런 식으로 연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거 좀 모르거든요. 한국말을 배울 때도. 그러니까 탄신, 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본에 없어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일본인들이 영어 특히 발음을 배울 때 어렵게 되는 이유입니다. 일본의 발음은 기본적으로 50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음 숫자로서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조가 문제죠. 구조는 항상 일본어의 글자 하나하나는 모음하고 자음으로 반대로 말하는 게 더 좋고요. 자음이 있고 모음 혹은 모음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음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이으에오 5개이고요. 그리고 자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카라고 하면 KA 이게 하나의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게 K하고 A가 들어가 있다 인식을 안 합니다. 이거 하나의 글자 카라는 하나의 글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게 외국어는 이게 분리되어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인식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 외래어를 먼저 표기를 했잖아요. 그냥 듣고 흉내낸 것이 아니라 특히 메이지 시대에 일본인 지식인들은요, 후쿠자유키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외래어를 일본 가타카나로 쓰는 것을 많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쓰느냐? 예를 들면 땡큐, 그것을 상큐라고 썼어요. 그러면 그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상큐예요. 땡큐가 아니에요. 기타. 물론 이거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맥도날드. 이것도 사실 한국 발음도 조금 다른데 원래는 맥다널 좀 다르죠. 그러나 일본말로 하면 마크도나르도 다 모음이 되살아납니다. 완전히 모음으로 끝나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또 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음하고 모음을 분리해서 표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크도나르도 이렇게 가타카나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일본인들 그거 보면 마크도나르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머릿속에 먼저 그렇게 바뀌어버리면요, 이거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영국하고도 했고 연합국하고 했잖아요. 그때 영어를 금지합니다. 영어뿐만이 아니라 적극이 된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전체를 금지를 하죠. 대표가 영국하고 미국이었기 때문에 이게 영어 금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스포츠의 이름은요 거의 외래어였어요.
그 전쟁 시작되기 전에도. 왜냐면 외국에서 왔으니까. 그쵸? 그런데 그런 것을 모두 일본말로 바꿔버렸어요. 예를 들면 배구, 그게 일본말입니다. 바리볼, 일본말로 그러나 그것도 바레볼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배구로 일본말로 하면 하이큐라고 그래요. 하이큐, 배구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한자로 썼어요. 그리고 바스켓볼, 이것도 일본말로 하면 바스켓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한자로 바꿨어요. 농구죠. 이게 일본말로 하면 로큐입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풋볼 혹은 사카, 이것을 슈큐, 한국말로 읽으면 축구예요. 이게 한국에서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일본에서는 1945년 전쟁 끝난 이후에 다시 외국어로 돌렸습니다. 일본식 외국어로. 그러니까 물론 좀 이상하죠. 바리볼, 바레볼이니까 좀 이상해요. 바스켓볼, 이것도 바스켓볼, 완전히 일본식이에요. 다시 돌리기는 했어요. 야구는, 이거는 원래부터 베이스볼, 이것을 야큐, 야구, 그렇게 번역한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그거는 뭐 메이지 시대니까 오래전에 전쟁하기 이전에 했는데, 그러나 스트라이크, 볼 이런 것은 그대로 썼어요. 그러나 전쟁이 돼가지고요, 스트라이크는 요시는 오케이, 볼 이거 다메는 안 돼. 그런 식으로 일본말로 바꿨어요. 그것으로 다시 되돌렸어요. 45년 이후에. 그때도 그러한 외래어 자체가 굉장히 발음을 할 때 너무 이상했어요. 사실 제가 원래 바스켓볼이라든가 그런 발음을 들어보면 원래는 그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일본에서는 그냥 바스켓볼이에요. 그냥 그것으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카타카나밖에 표현할 방법이 외래어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발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일본인들이 먼저 한국어만이라고 해도요, 영어보다 한국어가 훨씬 어려워요. 발음은. 왜냐하면 어가 어렵고요, 에하고 에의 차이라든가 으하고 우의 차이라든가 이런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잖아요. 이 차이를 그대로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국의 이거 모음인데요, 모음도 좀 어려운 발음들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강한 표금하고 텐음이라고 있잖아요. 텐소리, 이 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발음해 나가는 것은 그렇게 일본인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일본말 속에 발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표기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인식 자체가 다르게 인식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일본인 금이학교라고 했잖아요. 그거 다녔던 애들은 그래도 전쟁기에 들어가면 영어 교육을 안 했거든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영어 교육이 있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는 일본인 교사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일본식으로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음 이상으로 문법이에요. 문법에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라든가 있잖아요. 이거 다 일본 사람이 만든 말입니다. 그리고 기타 문법적인 용어는 거의 모두 일본인이 만든 말을 현재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뭐냐 일본에서 배웠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좀. 예. 그런데 한국에 와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알아봤더니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일본식의 용어 문법 그대로. 그러니까 대명사, 명사, 동사, 전치사라든가 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 그렇대요. 근데 그 이후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데서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또 약간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기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은 짬뽕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도 남는 기본적인 말은 명사라든가 대명사라든가 관계 대명사라든가 이러한 용어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요새 그 일찍 배우는 아이들도 많고 초등학교 4학년 정도가 되면 거의 많은 초등학교에서 일본에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한국하고 다른 부분은 원어민 교사의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냥 그러니까 일본 선생님들이 그냥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처음부터 일본식이죠. 그래서 요새는 외국에 유학한 일본인들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많이 신경 쓰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원어민을 그냥 붙여서 진짜 발음 때문에 그렇게 교사로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냥 학원에 있는 거죠. 학원은 뭐 자유롭게 가면 되니까. 많이 보내는 영화. 그래도 그 일본에서 아무리 그렇다 해도요, 그런 원어민이 있는 그 영어 학원에 보내는 것은 거의 고등학교 이상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먼저 한국에서는 토익의 이거는 2021년의 통계인데 평균 점수가 679점인가? 그 정도예요. 679점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일본 사람들의 토익의 점수는 574점이에요. 차이가 100점 정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커요. 그리고 일본은 아시아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네네. 그러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토익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토익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서 응시한 사람들의 평균이 이 정도니까, 한국은 토익은 거의 강제적으로 그냥 배우지 않습니까? 뭐 입시를 위해서 응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점수가 들어가 있는데, 일본은 진짜 뜻이 있는 사람밖에 토익을 응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니까 이게 일본 전체로서는 토 100점 이상 아래라고 할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는 입사 시험에 토익 시험이 있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에서. 대기업이라고 해도요, 예를 들면 라쿠텐이라든가 그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영어로 그냥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를 해야 되는 회사가 있어요. 몇 개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도 토익 점수는 800점 정도로. 한국은 그렇지 않아도 900점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그러니까 그러한 회사가 없고요. 근데 뭐 괜찮은 대기업이면 일단 입사한 다음에 승진 시험에서 토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도 그렇게 높은 점수를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요, 한국에서는 스피킹 시험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발음의 교정이 계속 안 되는 것입니다. 토익에서라도 그렇게 스피킹 시험을 열심히 해준다면 일본인들도 영어의 발음에 대한 감각이 좀 더 높아질 거예요. 그거 자체 일본에서는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발음 문제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좀 계속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피킹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일본 안에서. 기본적인 영어 서비스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한국처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관공서에 가면요, 그냥 일본어를 쓰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와도 영어를 해달라고 해도 일부러 일본말로 대답합니다. 이게 일본의 문화입니다. 일본에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관공서에서는 일본말을 쓰는 것이 예의다. 이게 있기 때문에 너무 완고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먼저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보잖아요. 그 영화도 자막으로 본다라기보다 그냥 더빙되어 있는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일본어로 주인공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하나의 기술은 입모양 있잖아요. 그 입모양이 예를 들면 영어하고 일본어에 같은 말을 할 때 입모양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맞추는 기술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어떻게 말했는데 그거 같은 뜻인데 일본말을 집어넣고 입모양을 똑같이 만드는, 영어의 입모양에 맞는 일본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네, 전체적인 뜻은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 기술이 오히려 일본은 요를 못하는 대신 그런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애들은 착각하죠. 파란 눈에 아저씨가 일본말을 하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입 모양도 똑같지. 일본어 하니까. 그렇지 않고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근대화를 하기 시작했을 때는 후쿠자 유키치라는 사람이 영어 교육에서는 사실 선두에 섰습니다. 이 사람은 케이오 기죽 대학교라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의 최초의 대학교예요. 거기에 소양에서 속학들을 굉장히 유명한 교수들을 그대로 고급으로 치고 데려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두 영어로 그냥 강의를 해요. 통역 없이. 학생들에게는 완전히 원어민 영어로 강의를 한 거죠. 그거는 후쿠자 유키치 자체가 그리고 메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1870년대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영어 교육을 하는데 굉장한 요르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실패는 그때부터 그 번역을 하기 시작했죠. 번역을 하기 시작했을 때 예를 들면 케인이라고 하면 인디비주얼이잖아요. 인디비주얼. 그것을 또 카타카나로 쓰기 시작했고 먼저 그것을 또 케인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인디비주얼라고 하면 케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번역이라든가 혹은 카타카나로 쓰는 것으로 인해서 교육이라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면서 또 전쟁이 시작됐어. 미국이나 영국하고 싸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all stop. 그렇게 되어서 현재까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고르격이 있는 그러한 영어 교육의 역사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